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추는데 오히려 존중받기는커녕 무시당한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꾹 참고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면 까다로운 노인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손해 좀 보고 말지 싶어 물러서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버리신 건가요? 우리는 흔히 사람은 덕이 있어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을 아끼면 성격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참아주면 참아줄수록 당신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바로 내 이웃에게 일어난 생생한 현실이자 듣자마자 무릎을 치게 될 우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형마트에서 모욕을 당한 한 어르신이 던진 한마디가 어떻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는지,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음을 발견한 한 할아버지가 입을 떼자마자 어떻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규칙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10년 넘게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했던 한 어머니가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지내다가 결국 듣게 된 차가운 전화 한 통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참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며 넘겼던 일들이 사실은 남들이 당신을 서서히 얕잡아 보게 만드는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노년에도 절대 참아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인생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남들에게 대우받는 삶이 될지 아니면 무시당하는 삶이 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덕이 있어야 해. 좀 참으면 어때?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참고 또 참으셨겠지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삶이 조금은 편안해져야 할 시기에 왜 참고 참아도 돌아오는 것은 이해와 존중이 아니라 무시와 멸시, 심지어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 취급일까요? 올해 칠순을 간 넘기신 박영감님은 오래된 주택단지에 사십니다. 평소에는 동네 시장에서 채소 나르는 일을 거들며 소일거리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동네에 기여도 하시는 분이죠. 어느 날 시장 가판대를 재정비하느라 상인회에서 급하게 청소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공지가 붙었지만 상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통장이 박영감님을 보며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박 어르신, 어르신이 제일 성격 좋고 협조적이시니까 이번엔 어르신이 좀 맡아주세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맞아. 박 어르신은 워낙 따지는 법이 없으시잖아. 박영감님은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님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제대로 펴지도 못했습니다. 양보와 배려가 교양이라고 생각했지만 남들 눈에는 그저 부려먹기 좋은 만만한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빌라 주차장 구획이 명확하지 않아 주차 시비가 잦았는데 한 젊은 이웃이 자꾸만 박영감님 집 대문 앞에 차를 바짝 대어 놓는 겁니다. 박영감님은 얼굴 붉히기 싫어 그저 정중하게 주차를 조금만 비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은 쪽지를 차 유리창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쪽지는 갈기갈기 찢겨 박영감님의 우편함에 처박혀 있었고 차는 여전히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박영감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방을 더 아나무인으로 만든다는 것을요. 내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면 바다와 하늘처럼 넓은 세상이 보인다는 말. 젊은 사람들에게나 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는 관용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존엄의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신이 모든 것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면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심지어 당신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품을 닦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뼈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들이 알아서 배려해 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그리고 인파 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은 서서히 희미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상황에서는 아무리 당신이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 존엄을 짓밟히는 일은 결코 참아서는 안 됩니다. 김 할머니는 올해 70이십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딸을 키워내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서 체조를 하시고 저녁 무렵엔 마트나 편의점에 들러 마감 세일하는 반찬을 사서 드시는 소박하지만 당당한 삶을 살고 계셨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편의점 계산대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앞에는 젊은 청년 2명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줄을 선 건지 만 건지 모르게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줄이 아닌 줄 알고 실수로 그들 앞쪽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오해였죠.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하던 청년 중 한 명이 가시돋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줄도 볼 줄 몰라요. 나이 먹고 뭐가 그리 급해서 새치기를 해요. 당장 내일 죽을까봐 못 기다리겠어요? 김할머니는 너무 놀라 멍하니 서 계시다 손에 든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줄 안 선 줄 알고. 할머니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린 외손녀가 불쑥 나섰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야. 저 아저씨는 왜 말을 저렇게 나쁘게 해? 왜 말을 저렇게 나쁘게 해? 아이의 그 한마디가 김할머니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묵묵히 참으면 내 존엄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 손녀에게도 어른은 을에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겠구나. 굴복하는 법을 가르치겠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그 청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젊은이, 말은 좀 가려서 하게. 내가 새치기 하려던 게 아니라 자네들이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하느라 비켜 있는 줄 알았네. 내가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끄럽게 하기 싫어 참으려 했지만 초면에 죽느니 사느니 모욕을 주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청년은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억울하면 점원한테 따지시던가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대로 다가가 점원에게 점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가 매장에서 용인된다면 앞으로 우리 같은 노인들은 무서워서 어디 물건이나 사러 오겠소? 결국 점장이 나와 정중히 사과하고 해당 고객에게 주의를 주었으며 직원들에게도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말씀 참 잘하셨어요. 저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데 오늘 보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할 거야. 틀린 일이 있으면 말해야 하는 거잖아. 그날 밤 김할머니는 지난 세월 겪었던 억울함을 떠올렸습니다. 행동이 느리다고 타박하던 버스기사, 간섭이 심하다며 소리 지르던 옆집 총각, 말귀 못 알아듣는다며 짜증내던 병원 접수처 직원. 그때마다 할머니는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인내는 교양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짓밟아도 된다는 허락이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이 느려졌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존엄은 평생을 지켜야 할 뿌리이자 나이와 상관없는 최후의 보선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당신이 져서가 아니라 시끄러워질까봐 피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은 당신이 잘못해서 꼬리를 내린 것이라 착각하고 만만한 먹잇감으로 여깁니다.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변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 권익 보호 강좌에 나가기 시작했고 동네 친구들을 모아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도 주선했습니다. 자매 같은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늙었지. 멍청한 건 아니잖아. 쌈닭이 되라는 게 아니야. 체면은 구겨지면 다림질하면 되지만 존엄은 한번 구겨지면 다시는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존엄이라는 방어선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흑발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존엄보다 더 쉽게 갉아먹히는 것이 바로 공정함입니다. 특히 사소한 불공정 앞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됐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이상훈 어르신은 올해 65세 퇴직 공무원입니다. 매달 연금으로 약 120만 원 정도를 받으시죠. 몸이 편찮으신 아내를 돌보며 틈틈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인 급식 봉사나 건강 강좌에 참여하며 평온하게 지내셨습니다. 최근 주민센터에서 실버 건강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해 무료 건강검진, 영양 강좌, 그리고 당일치기 나들이가 포함된 알찬 구성이었죠. 참가비로 교통비와 행정비 명목에 4만 원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내와 이웃들을 설득해 함께 신청했습니다. 나들이 당일 관광버스를 타고 인근 도립공원의 숲길을 걷고 유원지에서 점심을 먹는 일정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여보, 근데 오늘 점심 도시락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편의점 도시락보다 못하던데 그게 무슨 4만 원어치 대접인지 모르겠네. 이 어르신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모집 전단을 다시 찾아보니 건강검진, 중식, 버스, 보험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한 대에 45명이 탔으니 거친 돈만 180만 원이 넘는데 검진은 보건소 지원이라 무료였고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다음 날 이 어르신은 주민센터에 가서 행사 공고문, 차량 번호, 참여 인원 등을 꼼꼼히 메모하고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일을 했던 이웃 김 선생에게 보여주니 대번에 이거 행정비라기엔 너무 과하네요. 못해도 수십만 원은 어디로 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영감님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시오. 우리 나이에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라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더욱 호구 취급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며칠 후 이 어르신은 정리한 자료를 들고 구청 담당자를 찾아가 비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최 측의 실수라며 사과 공지가 내려왔고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권 보상과 함께 상세 내역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 어르신에게 다음 행사 때 감시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죠. 처음엔 유난 떤다고 했던 이웃들도 슬그머니 다가와 다음엔 우리 것도 좀 봐주시오. 우리는 그런 서류 봐도 까막눈이라 하며 부탁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인이라고 어수룩하게 보고 등쳐먹는 꼴을 가만두면 앞으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 퇴직금으로 금괴 투자를 하라던 사기꾼에게 소가 큰돈을 날리고도 창피해서 경찰 신고조차 못했던 아버지 세대를 떠올렸습니다. 그놈의 체면 때문에 속 앓던 문화가 사실은 우리를 퇴삼해는 함정이었던 겁니다. 불공정한 일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것은 묵시적 동의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영수증 찍는 법, 통화 녹음하는 법, 문자 캡처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유비무한 만약을 대비하자는 거죠. 무시당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무시당하고도 아무 일 없는 척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어르신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이에 더 바랄 게 뭐 있나. 그저 마음 편한 게 제일이지. 근데 그 편안함은 참아서 오는 게 아니라 따질 건 따지고 계산할 건 명확히 해야 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돈 문제는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정, 특히 가족 간의 문제는 그냥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도 경계선이 없으면 돈은 물론이고 신뢰와 존중까지 바닥나 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나를 텅 비게 만드는 착취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최명자 여사님은 올해 68세입니다. 젊은 시절 청과물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새벽바람 맞아가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왼쪽에서는 친정 동생이 급전이 필요하다 손을 벌리고 오른쪽에서는 며느리가 애들 학원비가 모자란다며 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약해져서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하며 쌈짓돈을 풀었습니다. 남동생 대출금 막는다고 1천만 원, 아들 집 살 때 계약금 모자란다고 2천만 원, 며느리 산후조리원 비용 보태준다고 500만 원, 이렇게 10년 동안 나간 돈이 어림잡아 1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없던 건 아니지만 다들 조만간 드릴게요. 어머니. 하니 독촉하기도 민망해 그냥 뒀습니다. 최 여사님은 낡은 빌라에 살며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40만 원에 예전 사둔 작은 가게 월세 60만 원 합쳐서 100만 원 남짓으로 생활했습니다. 남보기엔 나쁘지 않았지만 알맹이는 가족들에게 다 빠져나간 상태였죠. 작년 최 여사님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초기 당뇨의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정밀 종합 검진을 권했습니다. 비용이 꽤 부담스러웠습니다. 덜컥 겁이 난 여사님은 예전에 돈 빌려간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가장 먼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누님, 우리 애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거 알잖아. 등록금 때문에 우리도 죽을 맛이야. 라며 말도 꺼내기 전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한참 침묵하더니 엄마,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차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돈 줄 때는 구세주더니 돌려달라니 철없는 노인 취급이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쌀을 씻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그들이 단 한 명도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어디 많이 아파요? 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최 여사님은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가족들에게 건넨 돈을 기억나는 대로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돈 거래는 무조건 차용증을 쓴다. 형제고 자식이고 계산은 정확히 한다. 문구점에 가서 금전 출납부를 샀고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다. 이제야 나를 챙기기로 했을 뿐이다. 다음날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손주 미술학원 선생님이 영재반 추천하는데 학원비가 좀 비싸서요. 최 여사님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병원비 모아야 해서 여유가 없다. 이번엔 못 도와주겠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사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 서운함을 부르고 어쩌면 등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선을 긋지 않으면 그들은 내 사랑을 뜯어먹을 권리인 양 계속해서 소비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후
최 여사님은 복지관의 웰다잉 프로그램과 꽃꽂이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이웃들이 요즘 얼굴이 피었다며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자 여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이제 내 시간과 돈을 나한테 쓰기로 했어.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을 위해 자식기 죽이지 않으려고 쪼잔해 보이기 싫어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바닥없는 우물인 줄 압니다. 가족 관계는 인출기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당신 혼자 뼈 빠지게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 여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돈 없는 건 안 무서워. 진짜 무서운 건 최소한의 감정적 존중조차 못 받는 거야. 이제 난 나부터 챙길 거야. 쓰다 버리는 호구는 이제 안 해.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혹시 김할머니처럼 모욕을 당하고도 고개 숙이고 계시진 않았나요? 이 어르신처럼 불공평한 걸 보고도 미움 살까봐 입을 닫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최 여사님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착취당하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보셨나요? 예순이 넘었다고 해서 억울함을 사귀며 사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으면 너그러워야 하고 욕심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어른은 압니다. 너그러움은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고 선량함은 아무나 짓밟고 가도 되는 발판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이 순종적일수록 세상은 당신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집니다. 당신이 거절을 못할수록 남들은 당신의 감정을 안중에도 두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면을 차리라는 게 아닙니다. 실속을 챙겨야 합니다. 그 실속이란 바로 당신의 존엄, 당신의 권리, 그리고 당신의 감정적 경계선입니다. 김 할머니가 편의점 점원 앞에 선 것은 고작 말 한마디 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어르신이 4만 원의 행방을 쫓은 것은 푼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노인들의 돈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어물쩍 넘보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최 여사님이 지갑을 닫은 것은 냉혹해져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방임하면 사랑도 썩는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인생 후반전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구하는 일이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은 매정한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어느 평생교육원 수강생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 나이 67에 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전엔 남들 기분 나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내 기분이 나쁘면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걸요. 그러니 제발 늙어서 그래. 그냥 참고 말지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반복된 인내가 불러오는 것은 타인의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당연한 권리의식,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무례함일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남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경계선을 세워야 남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뼈대 있게 살아야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노년은 날카로움을 숨겨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두 발로 단단히 서서 선택권을 쥐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존중은 필수 옵션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나이가 들어서 가장 두려운 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에 뚝심이 없어 남들에게 얕잡아 보이는 것입니다. 한순간 참으면 몸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고 참다 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고 당신의 존재를 지워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위해 선택한 침묵이 남들 눈에는 함부로 해도 되는 무관심으로 비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절대 그냥 됐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존엄을 해치는 일에는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입을 다물면
세상은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당신이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노인이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둘째, 불공정한 일을 보고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억울함을 삼키면 상대는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따질 건 따져야 당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셋째, 감정을 볼모로 이용당하는 일에 아니요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현금 지급기도 도우미도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삶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태도 있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와 싸우라는 것도 세상과 등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 나이가 몇인데 누구 동정이나 바라고 살 소냐. 내 인생의 품격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꾹 참아왔지만 결국 무시만 당했던 경험 한 가지쯤은 있으시죠?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혹은 얼굴 붉히기 싫어서 가슴 답답하게 삭혔던 그 감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감출수록 남들은 당신을 더 쉽게 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속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혹은 사회생활에서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한마디가 지금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진짜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